재난 안전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 광주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 6시경에 호우경보 발령 중이고요. 풍암동에 풍암IC 교차로 도로가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우회하셔야 되겠고요. 벽진동 홍수도 심각해서 하천 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각별히 퇴근길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박형주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네, 광주는 비가 지금 내리려고 하는데 어디 계세요? 저는 서울인데요. 서울은 비 소식은 없는데 앞서 재난 문자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 좀 퇴근하시는 분들 빨리 좀 귀가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저희 어제 전승절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네. 모습 보셨을 텐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김정은 위원장이었어요. 맞습니다. 외신에서도 사실 그렇게 주목을 한 것 같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이 행사를 주관한 사람이었고 또 푸틴 대통령도 참석을 했지만 국내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언론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1일에 오후에 전형 절차를 타고 이제 평양에 출발해서 2일에 중국에 도착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열병식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막루에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하면 오른쪽에는 푸틴 대통령이 섰고 네. 그리고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북한하고는 국가의 체급이나 어떤 경쟁력이나 국방력이나 경제력 보면 사실 비교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세 지도자와 나란히 어깨를 한 건 김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딱 10년 전이었죠. 2015년에 그때 전승절 70주년 행사 때 보면 그때 시진핑 주석 옆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한국 대통령이 이제 빠지고 그 자리에 이제 그 북한 지도자가 등장을 한 건데 참 국제 정세가 10년 만에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날 행사에 한 26개국의 주요 인사들, 정상급 인사들이 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김 위원장을 바로 옆에 세웠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북한 매체들의 이제 보도를 쭉 보니까 정말 외교적 승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 특히 이제 북한 노동당 기관지죠. 노동신문이 아주 대서특필하면서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전체 6면 가운데 1면, 2면, 3면을 다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으로 전할 정도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이제 더 이상 북한은 외톨이가 아니다 라는 걸 좀 알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자 외교, 그러니까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각각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회담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잘 안 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첫 등장부터 신 스틸러? 원래는 항상 비교 대상이었었잖아요. 김일성 전 위원장하고. 그런데 네네. 그보다도 더 위상이 높아졌다는 언론 분석도 제가 봐가지고 원래는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하고 참여를 시켰으니까 더 가까워졌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북중 관계가 좀 소홀해졌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투샷이 자주 연출이 되더군요. 네. 북중 관계 다시 회복됐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그런 상징적인 장면들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나왔고요. 또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노동신문 얘기했는데 거기 일면 보면 김 위원장하고 시 주석이 두 손을 맞잡고 활짝 웃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또 시 주석이 배우자죠. 펑리위안 여사와 인사 나눈 모습도 이제 담겼거든요. 그러니까 정상급 차원에서 이렇게 웃는 얼굴을 북한의 그 노동신문이 실었다라는 건 우리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관계 좋아 이런 메시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사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게 2019년 1월 이후에 6년 8개월 만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실 북한하고 중국은 혈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굉장히 좀 소홀해졌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을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 유럽하고 경제 관계를 밀접하게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이 지금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냥 이렇게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어서 항상 중국은 여기에 선을 긋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북한하고도 당연히 선을 그었는데, 그런데 이제 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확실한 신호는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중국 그 외교부 발표를 보니까 시진핑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정상회담도 곧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중국 외교부 입장을 보면 중국은 북한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정 운영 경험을 심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요. 네. 여기서 전략적 소통이라는 것은 지금 국제 정세와 관련돼 가지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회담 결과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전략적 접근을 하겠다고 했고, 그럼 북한은 네. 이번 전승절 참석해서 뭘 얻으려고 할까요? 북한은 사실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국제적인 어떤 외교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금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 관계 이야기할 때 네. 안미 경중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과 함께 이해관계를 도모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북한이 안러 경중 이런 얘기가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거든요. 네. 지금 안보는 러시아와 관계를 굉장히 밀착하면서 러시아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겠다라고 하고, 지금 경제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북한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교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북한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을 꽉 걸어 잠갔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사실 북중 관계의 경제 교류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이번에 가서 경제 문제를 좀 많이 얘기할 거고요.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그 배석한 그 동행한 그 관계자들을 보니까 경제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말을 다시 말해서 북중 관계를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겠다, 경제 부분에서. 특히 이제 김 위원장이 관심을 쏟고 있는 게 원산 위주로 관광이거든요. 예. 사실 예전에 국경이 개방되었을 때는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많이 들어와서 북한 경제를 좀 돌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이 한 1시간 정도 1대1 정상으로 회담을 했고요. 그 전에는 확대 회담이 한 1시간 30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했다라는 건데, 굉장히 좀 2시간 반은 상당히 정상회담치고는 긴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세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북한 그 관영 매체를 보면요, 양국의 전망적인 협조 계획들에 대해서 상세히 토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적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지를, 그 계획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3차 우크라이나전 파병이라든가 또 이제 전쟁이 이제 좀 끝내려고 지금 트럼프와 푸틴이 협상 중이니까, 전쟁이 끝나면 북한이 러시아나 이런 지역의 그 전후 복구 사업에 협력에 참여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았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선 모습을 두고 북중러 삼각 연대가 강화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서 박형주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가 한미일 삼각 협력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미일 삼각만큼 이렇게 공고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은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지정학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새 북중러 연대가 사실 한미일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지금 세 나라가 원하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동상이목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셋이 나란히 어깨를 같이 하긴 했지만 그 골방에까지 같이 가서 협력을 도모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이거는 좀 물음표입니다.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굉장히 밀착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거기에 선을 긋고 있고요. 예. 지금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비롯해서 굉장히 그 서방 국가들을 무역이나 이런 걸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오히려 더 정상적인 국가고 더 다자 외교나 다자 무역을 더 지향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서방에 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완전히 밀착하기에는 사실 좀 전략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짓기는 지금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참석을 하셨잖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짧게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네. 3년 동안 남북 관계 거의 사실상 단절 상태였거든요. 네네, 의미 그렇죠. 있는 메시지 주고 받았을 가능성 있습니까? 지금 나오는 발표를 보면은 사실 그런 만큼의 시간을 갖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막루에 올라가기 전에 그 대기실에서 잠깐 가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남과 북이 지금 이 국가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각국의 정상 차원에서 가서 통역 없이 인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장점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안녕하세요, 7년 만입니다라고 인사를 했다고 하고요. 김 위원장이 짧게 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주목하는 점은 네. 이걸 국회의장실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공개는 되진 않지만 모종의 어떤 남북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우원식 의장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그런 마쿠에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실에서 이걸 굳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3년 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대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북한과 소통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김 위원장과 우리나라 의전서열 이 국회의장이 짧게라도 조우했으니까 이후에 뭔가가 좀 있다면 남북관계에 좀 진전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라고 하면은 10월에 우리 에이펙 정상회의 열리잖아요. 네, 이때 그렇죠. 북미 남북 대화 재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할까요? 사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게 사실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북한 지도자가 남한을 방문한 적은 없잖아요. 네. 의전 문제도 있고 경호 문제도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서로 아웅다웅 했는데 갑자기 지금 두세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남한을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에이펙을 계기로 여러 외교 무대들이 열리고 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에이펙을 계기로 어떤 북한과의 관여와 관련된 외교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그게 김 위원장의 방문까지 이어질지는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기엔 지난 3년 동안 양국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박형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